네, 대한민국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었는데 3대2로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의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기 분석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골 차의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경기 전반적으로는 뭐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면들이 많았고요. 네. 특히 오늘 가장 주목해서 볼 점은 역시 손흥민 선수라는 대표팀의 절대적인 존재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선수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서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에이스로 기대를 받아왔던 선수는 이강인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스타일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포워드 성향이고 이강인 선수는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할 수 있는 그런 최대 장점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황희찬 선수가 조금 기대를 모았는데 뭐 부상으로 이번 일정에 뭐 하차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보여왔던 공격 진영 전반에 걸친 그런 경기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만한 공격수가 마땅치 않았었는데 저는 이번 10월 A매치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아니었어도 선발되었던 선수이긴 하지만 아마도 황희찬 선수의 부상 그리고 이어졌던 엄지성 선수의 부상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받기 어려웠을 배준호 선수가 이라크전에도 선발로 나와서 충분히 이 레벨에서도 선발로 뛸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좀 검증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팀에서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는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요르단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라크전을 통해서 배준호 선수가 왜 스토크의 왕이 됐는지를 좀 확실히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한 경기였어요. 뭐 이미 스토크시티 잉글랜드 챔피언십에 속한 팀인데 과거 프리미어리그에 있기도 했었던 팀이죠. 승격을 노리면서 배준호 선수에게 등번호 10번을 주고 잡았어요. 사실은 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페이노르트, 지금 황인범 선수를 영입한 팀인데 페이노르트에서 공식적인 제안도 왔었고 그 외에 프리미어리그의 크리스탈 팰리스, 뭐 풀럼 뭐 이런 팀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배준호 선수가 애초에 유럽 무대에 진출할 때도 아약스의 제안도 있었고,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도 있었고, 다른 여러 팀들의 관심들, 이탈리아 세리에 아예 토리노의 제안도 있었는데 스토크를 택한 것은 본인이 아직 어리고 처음 유럽 무대에 나서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꾸준히 뛰면서 성장을 해서 프리미어리그로 또 꿈을 꾸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 가는 과정 속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더 근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팀들이 바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들이거든요. 게다가 잉글랜드 챔피언십 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국의 취업 비자 규정이 이제 바뀌어서 적용이 되면서 이제는 어린 팀 내에서 몇몇 선수들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의 그 피파 랭킹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한 4명 정도를 영입할 수 있게 유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국 취업 비자만 이런 것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오히려 해외에 좀 유망한 어린 선수들을 영입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선수들이 비싸진 다음에 영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국 내 지출, 뭐 국가적인 좀 차원의 파운드의 손실이 좀 생겼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수혜를 입게 된 게 바로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선수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 클래스의 기량, 리그 최고의 선수로서의 기량까지 보여주니까 한국에 또 다른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부합하는 아주 좋은 선수가 배준호 선수다. 어떻게 보면 클럽의 이름이나 리그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본인의 꿈을 향해서 가장 적합한 팀을 찾아갔고 거기서 보낸 1년 동안 또 피지컬적으로 본인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잘 쌓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만 배준호 선수를 지켜봤던 분들 또 지도자들은 대전 하나 시티즌에 있을 때도 완전히 주전에 올라왔던 것도 아니고 또 청소년 대표 때도 기술과 창의성과 천재성은 보였지만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했었는데 지난 요르단 원정 때도 생각보다 빠른 출전 기회 때 스파크를 보여줬고 결국에는 오현규 선수의 데뷔골을 만들어줬고 또 이번 이라크전도 선발로 나와서 오세훈 선수의 데뷔골, 아주 결정적이었던 전반적 골을 끌어내면서 2경기 연속 도움, 뭐 데뷔골 브로커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즐겁게 지켜본 선수가 배준호 선수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준 기자가 이제 뭐 최근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제 배준호 선수가 이제 손흥민의 뒤를 이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렇게 성장한다면 아마 유럽에서 성공 가도를 좀 달릴 것이다. 대표팀에서도 조기에 데뷔전을 통해서 분명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내 팬들이 이번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좀 확신을 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후반전에 교체 아웃될 때 아니 왜 배준호를 빼느냐 이렇게 좀 물음표를 던졌어요. 실제로 배준호 선수가 60분에 교체가 됐어요. 사실 조금 의아했던 교체였고 저도 그 시점에는 분명히 후반 시작과 함께 5분여 만에 이라크가 동점골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공격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요인이, 변화의 대상이 내려와야 될 선수가 배준호 선수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경기 중에도 조금 네. 아쉽다. 그리고 실제로도 배준호 선수와 오세훈 선수가 동시에 내려오면서 오현규 선수와 문서민 선수가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문서민 선수가 우리가 3대2로 이기는 과정 속에 뒤에 나온 두 골에 관여하긴 했지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해당 포지션에서의 경기 영향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배준호 선수만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서민 선수가 나와서 잘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배준호 선수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배준호 선수의 실제 그때 체력 상황, 대표팀은 지금 실시간으로 선수들의 체력 데이터도 체크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염두에 뭐 둬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실제로 이제 폰몹이라는 통계 매체의 평점을 보시면 이날 뭐 한국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은 게 이재성 선수, 뭐 결정적인 득점과 어시스트를 했던 이재성 선수가 8.0점이고 그 다음으로 높았던 선수가 7.9점의 배준호 선수였어요. 네네. 사실 이 배준호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두 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뿐 아니라 사실 이 축구 경기는 기록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경기 중에 어떻게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 놨고 어떤 플레이를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측면에서 뭐 저는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과 정말 어린 나이에 계약을 했지만 배준호 선수도 실제로 토트넘과 아스널의 제안을 받았었지만 본인이 당장 출전기를 많이 가질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거였고 배준호 선수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배준호 선수의 포텐은 저는 뭐 현 시점에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민혁 선수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배준호 선수의 오늘 그 플레이 왼쪽에서 안쪽으로 돌아서 스트라이커 뒷공간을 활용하는 처진 공격수 섀도우 스트라이커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공격을 운영했던 그 창의성과 전진 플레이는 저는 앞으로 배준호 선수가 이재성 선수의 역할, 손흥민 선수의 역할, 황희찬 선수의 역할까지 모두 가능한 선수가 등장한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준호 선수가 교체된 배경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오현규 선수는 애초에 뭐 지난 요르단 원정 때도 교체로 들어가서 그 스파크를 보여줬고 실제로 이 경기에서도 교체로 또 들어와서 또 중요한 골을 넣어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현규 선수와 오세훈 선수와 교체될 자원이라면 뭐 저희가 이제 오현규 선수를 만약에 배준호 선수를 뺀다고 해서 그 자리에 넣으면 어땠었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또 이 선수는 또 중앙 지향형으로 치고 들어온 선수다 보니까 사이드 플레이, 사이드에서 폭을 만들 플레이를 필요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왼쪽 풀백인 이명재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긴 했지만 왼쪽 사이드 플레이를 혼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가 막아내기가 패턴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체할 때 이재성 선수는 공격 라인의 리더십, 정신적인 지주 역할, 그리고 실제로도 뭐 그뿐이 아니라 뭐 좋은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뺄 수 없다라고 봤을 때는 배준호 선수가 이제 교체 대상으로 선택이 됐다. 그리고 그 교체 대상으로 선택된 배준호 선수의 자리에 들어간 문선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사이드 플레이 자체가 강점인 선수니까 저희가 이승우 선수가 왜 안 들어갔을지 아쉬웠을 때 막상 폼을 봤더니 좀 아쉬웠던 면들을 생각한다면 또 이승우 선수도 정통 윙포드라기보다는 안으로 들어온 선수니까 아예 이건 전술을 바꿨다. 오현규 선수가 전방에서 많이 움직이게 해주고 그 많이 움직인 공간을 이재성 선수가 파고들게 해주고 문선민이 사이드 플레이를 한다. 그렇다면 배준호가 있을 때 이재성 선수가 조금은 희생됐다라고 본다면 그 공간에서 배준호 선수를 빼면서 문선민 선수를 투입해서 그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배준호 선수와 문선민 선수의 이제 히트맵을 좀 비교해 볼 텐데 사실 뭐 1대1의 폼으로 보자면 저는 배준호 선수가 물론 더 좋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문선민 선수는 대체 발탁된 선수니까. 근데 배준호 선수가 이 사이드 여기를 기반으로 많이 뛰었거든요. 여기서 공을 잡고 안으로도 들어왔죠.
사이드도 파고 들어갔죠. 사이드에서 또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즉 중앙 지향형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 결국에는 이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이 선수가 많이 공략을 했고, 근데 중요한 게 수비 커버링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뛰었네요. 이런 점들을 보자면 전술적으로 이렇게 공격수임에도 수비적인 가담과 커버와 커버 속도가 좋은 선수가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를 더 기대하는 겁니다. 네. 단지 기술 좋고 공격 잘하는 그런 유망주들은 원래도 많았는데 거기에 힘과 수비적인 전방 압박적인 면뿐 아니라 수비 커버링까지 된다는 점. 문선민 선수도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전술적인 후반의 조커 역할, 사이드 플레이만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이제 문선민 선수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유리몸 형태, 부상도 좀 자주 당하는 선수였잖아요. 이제 후반전에 투입을 해서 배준호의 체력을 좀 지켜주려고, 배준호가 좀 지쳤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에 좀 투입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배준호 선수 풀타임 때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문선민이 들어가고 또 오영규가 들어가서 또 3대2의 승리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배준호가 뛰었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죠.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준호가 뛰었어도 뭐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배준호도 컷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컷백으로 또 오세훈 선수의 골을 만들어낼 게 배준호 선수니까 그냥 쭉 쪘다면 뭐 배준호가 도움 해트트릭도 가능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이 기록도 보시면은 배준호 선수가 3번 드리블 돌파 시도에서 2번 성공한 거. 이거도 지난 요르단전 100%의 드리블 성공률과 마찬가지로 아주 좋았었고 또 공격 패턴도 크로스 2번 또 패스를 통한 빅찬스 크리에이티드 큰 기회를 창출했던 짧은 패스도 좋고 슈팅도 시도했고 더 풍부하게 공격을 만들 수가 있고 네. 또 더 긴 시간 더 많은 패스를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도 77%로 문선민 선수의 71%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네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배준호 선수가 이 몸싸움이 강하다는 거. 7번의 지상볼 경합에서 5번 이겼고 공중볼도 5번이나 싸워주면서 2번 이겼고 또 파울도 2번 당했고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서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 기회도 만들어줬는데 가로채기도 2개, 태클 1개도 기록을 했다. 오프사이드 하나 걸린 것조차도 상대 뒷공간을 파고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배준호 선수는 앞으로 정말 대표팀의 손흥민 상대 역할을 대체할 아주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준호 선수 이제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배준호 선수의 드리블 돌파는 뭔가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수비를 흔히 좀 벗겨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벗겨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유리하고 좀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배준호 선수는 축구 선수에서 2가지 속도가 필요한데 물리적인 속도, 그러니까 돌파 속도 자체가 빠른 몸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는 두뇌 회전의 속도가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재성 선수는 그런 두뇌 회전의 속도가 마찬가지로 좋은 선수예요. 근데 물리적인 속도는 좀 물리적인 속도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전성기에 비해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속도가 빠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무래도 상대가 정적인 상태에서 뚫어내는 기술적인 면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 2개를 보완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배준호 선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왜 이성 선수를 빼지 배준호 선수를 뺐을까라고 경기 중에 아쉬워했던 부분들은 이런 개인의 그 축구적인 능력만 봤을 때는 배준호 선수가 이재성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직 그래도 이재성 선수가 갖고 있는 안정성과 그렇죠, 노련미 그렇죠. 네. 실제로 이재성 선수가 결과적으로 3대2 승리가 됐던 그 헤더골도 넣었고 또 키패스도 2개나 기록을 하면서 오형규 선수의 골도 어시스트를 실제적으로 했고 또 그러면서 패스 성공률도 87%였고 활동 범위는 배준호 선수보다도 더 넓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배준호 선수가 이재성 선수를 넘기에는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손흥민, 이재성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슈퍼크랙으로서의 잠재력은 배준호 선수가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재성을 조금 더 칭찬하면은 배준호가 빠지면서 이재성의 활동 반경이 좀 늘어났고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후반에 이재성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인 스피드나 이런 것들은 좀 느려도 축구 지능이 반짝반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생긴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전반 3분 만에 이재성 선수가 전반 3분 만에 배준호 선수가 슈팅을 때린 장면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배준호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좋았던 점이 뭐냐? 배준호 선수가 이 사이드에 있다가 올라가는 선수잖아요. 여기 보면 이 공간에서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뒤로 돌아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왔냐? 이쪽으로 오면 공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라크 선수들의 시선이 요 앞에서 여기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는 수비 시선 뒤에서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수비 뒤에서 일루 침투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침투할 때
이 배준호 선수가 차지했어야 하는 사이드의 뒷공간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이재성 선수가 차지하고 있던 겁니다. 즉 배준호 선수가 앞으로 침투해서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재성 선수가 커버를 해주고 또 패스도 적절하게 찔러준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패스기를 이재성 선수가 알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를 뺄 수 없는 것이고 이재성 선수가 오히려 배준호 선수를 빛나게 해줬다는 것이고요. 또 이 장면에서 배준호 선수 개인적으로 뛰어난 점. 자, 이재성 선수의 패스 자체도 기가 막혔어요. 왜냐? 이라크 선수들 사이로 딱 들어가는 배준호 선수에게 정확하게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왜 상대를 빠르게 벗겨낼 수 있느냐? 오른발로 공을 잡아놨죠? 왼발로 슈팅을 때리는 거예요. 즉 양발잡이 공격수다. 양발잡이 공격수이기 때문에 어느 패턴으로든지 상대가 막았을 때 그 반대를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반 15분에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배준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사이드에 이번에 사이드 플레이를 한 장면인데 사이드에서 양발 드리블이 되니까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또 바깥쪽으로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일로 가는 척하면서 수비를 일로 쏠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번 더 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일로 갈 수 있거든요. 갈라갔다 지그재그. 사실 이 축구가 어려운 게 우리가 공을 잡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동서남북 360도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축구 선수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를 말하는 건데 배준호 선수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속느냐? 우리도 뻔히 알 수 있잖아요. 일로 가는 척 하다가 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바로 어깨 페인팅이거든요. 메시를 왜 못 막느냐? 메시는 상대의 발도 보고 몸도 보고 그 맞춰서 내 발과 어깨를 통해서 페인팅을 주는 거예요. 특히 몸으로 속이는 거거든요. 일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앞에 막고 있으면 일로 가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이러고 속이겠지? 만약에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먹게 되는 건데 2명, 3명이 막으면 결국엔 차단이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뺏길 것 같으면 또 패스를 하는 판단을 갖고 뺏길 것 같으면 돌아서 공을 지키고 이 판단이 아주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두뇌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 결과 속에 이 장면은 지그재그로 2-3명의 선수를 빠져나가다가 결국에는 상대가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놓쳐버리면 왜냐?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라크 수비수들이 계속 파울로 끊는 장면들 많이 나왔었죠. 예, 그렇게 플레이를 했었고요. 또 이 장면 같은 경우 배준호 선수가 어떤 게 좋냐? 여기서 배준호 선수는 여기 있거든요. 한국의 공격이 차단됐던 34분의 상황인데 이라크가 롱볼 때렸어요. 여기서 롱볼 때리고 공이 흘러나오죠.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안 따라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공 잡고 이라크가 다시 여기 공격이 전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전개 안 됩니다. 왜냐? 배준호 선수가 열심히 따라와서 더 빠르게 그 앞에서 공을 차단해버렸거든요. 이런 수비 커버링. 왼쪽 측면 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커버하는 이 수비적인 영역까지 봤을 때, 배준호가 어리다고 안 쓸 그게 없구나. 이 선수가 정말 팀적으로, 전술적으로 모던 풋볼에 적합하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이 장면이죠. 서령호 선수가 크로스 컵백 올렸잖아요. 뒤로 줬어요, 애초에. 오세훈 선수가 수비 둘을 달고 들어가면서 뒤로 줬어요. 뒤로 올 때 이재성과 배준호가 함께 뛰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배준호 선수가 이제 이 상황에서 본인이 어시스트를 하게 됐느냐. 공이 굴절됐잖아요. 네네. 굴절되면서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방향이 바뀌었어. 원래는 공이 이렇게 올 거니까 배준호 선수도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었고 이재성 선수 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굴절이 돼서 꺾였어. 그때 이재성 선수는 그대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배준호 선수가 방향을 보세요. 이걸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뛰어가다가 일로 가다가 바꿔서 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준호 선수의 방향 전환, 이 운동 능력, 신체 능력, 순발력, 순간적인 판단, 거기서 이제 몸이 반응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다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배준호 선수가 여기서 공을 키핑하잖아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그래도 양발잡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른발을 더 잘 쓰거든요. 오른발 바깥으로 공을 키핑해내서 꺾어주면서 이 수비를 따돌립니다. 그걸 통해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공을 잡을 때 편한 건 왼발로 잡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왼발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스텝상으로는 왼발로 잡는 게 편한데 왼발로 잡고 왼발로 패스하려면 각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선수가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발로 잡고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로 잡고 돌릴 때 수비가 안쪽으로 공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태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태클 들어가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발로 잡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오른발로 바로 패스를 준 거야. 왜냐? 돌리고 왼발로 패스하려고 하면 또 늦거든요. 그래서 오른발로 잡아놓고 바로 돌려서 패스를 줘서 그걸 또 정확하게 오세훈에게 줬고 그게 골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판단.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 퍼스트 터치부터 그 터치 이후에 다음 동작까지 그리고 공을 받으러 갈 때 동작까지도 빠르다. 머리가 빠르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장 빠르게 공격 상황으로 연결할지에 대한 판단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창의성이고 그게 상대가 대비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성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기본기가 다져져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선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도 물론 노력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기 쉽지가 않은 거고요.
물론 이제 문서민 선수 들어가서 잘해줬거든요. 근데 문서민 선수는 어떤 걸 잘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배준호 선수는 공을 잡은 순간의 판단을 통해서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도 상대 수비가 많았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저게 되는 거지? 이런 거고 이 장면이 이제 문서민 선수가 기점이 됐던 우리가 이제 득점, 두 번째 득점 장면, 오형규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이명재 선수가 길게 줬잖아요. 이명재 선수가 길게 줬을 때 상대 수비가 달라붙어 오잖아요. 여기서 그냥 달라붙어 오니까 그럼 뒷공간이 비잖아요. 툭 친 거예요. 네. 이거는 본인의 물리적인 속도를 활용한 거죠. 오니까 툭 따돌린 거야. 워낙 그렇게 빠른 여기까지 선수니까. 왔어요. 근데 결국엔 수비가 끝까지 쫓아오게 됐고 정확하지 않은 컵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네.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통은 공격이 끝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공격이 끝났을 때 이재성 선수가 가서 압박을 해서 네. 압박함과 동시에 압박에서 공을 따냈잖아요. 잡은 게 아니라 잡은과 동시에 컵백을 줘. 근데 또 그게 오영규 선수한테 이역을 줬고 오영규 선수가 밀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황인범이 오른쪽에 있었고 오영규가 뒤에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수비 굴절되면서 예. 오영규 선수에게 연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공식 기록을 어시스트인지 아닌지가 뭐 매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문서민 선수는 물리적인 속도를 이용해서 상대가 공격을 해야 되고 상대의 풀백도 오른쪽에 사둔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알리를 투입했을 때 그 뒤를 잘 공략을 했던 것이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재성 선수가 잘 활약을 했기 때문에 문서민 선수의 플레이도 빛을 발한 것이고 83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재 선수가 공을 잡았잖아요. 여기서 문서민 선수가 함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 플레이어가 한 명이면은 상대가 맞기 쉬워요. 근데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 수비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투 패스를 주는데 여기 문서민이 잘한 건 뭐냐? 안 받고 발 바깥으로 바로 논스톱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뒷공간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오형재 선수가 수비를 몰아놓고 있죠. 이재성 선수 여기 있어요. 네네. 이쪽으로 다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모두가 여기에 몰려있을 때 뒤에 있던 이재성 선수가 이 사이 공간, 이 수비와 수비 사이 공간으로 와서 헤더골. 이거 네. 천재적인 움직임이죠. 그렇습니다. 이재성을 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네.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사실 있죠. 이재성이 뭐 높이가 높거나 힘이 아주 좋아서 우락부락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런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능력이 또 있는 선수입니다. 결국 이재성 선수를 좀 끝까지 뛰게 했던 것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역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준호 선수에게 기대했던 그 역할을 지금 당장 이 중요한 순간 경기가 팽팽하던 순간에는 베테랑이자 더 많은 그 데이터, 실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재성 선수를 쓸 수밖에 없던 것인데 그럼에도 이날 보여준 배준호 선수의 퀄리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날 공식 MVP로는 이강인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뭐 이런 호감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강인은 새로 들어온 선수들 중 저보다 어린 선수, 특히 뭐 어린 선수라고 하면 배준호밖에 없으니까 어린 선수들도 있다. 같이 훈련하고 뛰면서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느꼈다. 앞으로도 함께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것이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이게 이제 대표팀의 좀 선순환, 좀 이런 자극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외에 이강인 선수가 사실 어떤 기술적인 면, 뭐 재능적인 면에서 지금까지 거의 유일한 뭐 그런 최고의 그렇죠. 선수 꼽혔는데 네. 배준호 선수의 등장이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후배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대표팀의 세대 교체 리빌딩의 아주 큰 소식이고 배준호 선수가 이번에 교체 아웃된 게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아쉽긴 했지만 그 이유가 명확히 있었다는 것. 즉 대표팀이 명확한 시스템과 생각과 방향성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이라크전의 승리가 내용적으로도 기대할 만한 점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서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또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특히 이제 배준호 선수의 발견이라는 또 큰 보석 같은 선수를 저희들이 확인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사실 우리가 다음 대표팀 경기 일정이 이제 11월에 있을 두 차례 중동 연속 경기잖아요. 네. 그 경기들을 이제 잘 마칠 수 있을지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한주TV는 계속해서 또 우리 대표팀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또 홍명보 감독은 이말 경기 마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곧바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한주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이어지는 월드컵 예선 소식과 우리 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의 모든 소식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